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도 중국 국경서 또 충돌 2년 만에 최대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와 중국의 경계선에서 지금 좀 애매모호한 경계선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물러나면서 거기 선을 그어놓은 건데 좀 애매모호해서 지금 서로가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러시아 망가져가고 있죠.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견제로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인도와 관계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랍하고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란이 팽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랍하고 가까워지면서 지금 중국은 아랍을 더욱더 하려고 하고 있고, 이란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을 할까? 사우디도 잡고 이란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적성기라고 불렀던 지금 러시아, 이란, 중국, 이 모든 나라들이 점차적으로 가세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 되는 거죠. 자, 이번 내용은 지금 현재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와 중국의 국경에서 못 박힌 몽둥이 충돌로 군인 수십 명이 사망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인도 군인 20명, 그리고 중국 군인 4명의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지금 양국의 국경은, 중국이 인도와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을 국경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날에 발생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더욱더 경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7일부터 3박 4일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순방 기간 중에 이 일이 벌어진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랍에 가서 깃발을 날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지금 세계의 시선이 지금 인도로 꽂혀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소식이 어제 나왔거든요. 어제 나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한 결과 싹 브리핑하고 중국이 깃발을 딱 올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점으로 보면 중국의 기세를 꺾으려고 생각하는 미국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페트로달러를 무너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팽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의 활동이 발표된 이후 13일에 이 소식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인도 중국 국경서 또 충돌 2년 만에 최대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 순방서 아랍권 17개국과 정상회담을 할 그때에 인도와 중국의 국경에서는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1일 미국과 인도군은 인도 북부의 우타라칸드 주의 아우리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것이 중국이죠. 아우리는 중국과 인도 국경을 나누는 실질 통제선 LAC에서 95km, 그래서 약 10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100km라고 하면 굉장히 근거리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아우리와 국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가깝다라는, 지금 중국에서 지금 나온 그림을 보면 지금 굉장히 가까운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에 반발했던 중국이 다시 인도와의 국경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나오는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인도와 중국이 2020년 이른바 몽둥이 싸움 이후 최대 규모의 충돌로 알려지고 있죠. 세계 인구 1, 2위, 이제 10년 후가 되면 인도가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 세계 인구 1, 2위 나라 인도, 중국, 특히 이 두 나라는 핵보유국입니다. 양국의 군사분쟁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도의 ANI 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 프레나데시 주의 타왕 지역 국경에서 인도와 중국의 군인들이 육탄전을 벌여서 양측에서
골절상 등 경미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부상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양측은 즉시 해당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해서 더 큰 충돌은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번 충돌로 3,400명의 중국군이 양측으로 나누는 실질 통제선인 LSC에서 접근하자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중국 정부는 그동안 아루나찰프레나데시 주의 약 9만 제곱킬로미터를 짱란으로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곳을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인도 측과 대립해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중국, 여기가 중국이죠. 여기가 중국이 이렇게 땅이 있고 지금 이렇게 그림이 펼쳐져 있는 이 지역, 장난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지금 인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중국의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 지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충돌은 사실상 애견된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 2년 동안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서 언제 또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가진 적이 있었죠. 동부 라다크 지역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은 경쟁적으로 군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등 국경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돼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헬리콥터 이착륙장, 비행장, 도로 이렇게 군사시설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인도도 이것에 따라서 건설을 해야 되죠. 이곳에 군인들을 위한 모듈식 대피소, 그리고 후방 예비군을 위한 직결지, 탄약고, 비행장 등을 건설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군비 경쟁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한국의 자주포를 인도가 더 많이 수입하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죠. 양측은 라다크 내의 가란 계곡과 판공초 등에 각각 6만 명 이상의 병력 그리고 최신 무기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와 동북부 지역에서는 지난 1960년대부터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벌여왔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1960년대부터 이곳에서 국경 분쟁이 벌어졌던 것이죠. 국경 분쟁의 가장 큰 이유는 식민지 지배시설,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이 그어놓은 국경선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62년 결국 양국은 한 달에 걸친 전쟁을 치렀지만 국경을 확정하지 못했고 결국 3,488km에 이르는 LSC 실질 통제선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는 있지만 양측 모두 이를 공식적으로 국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의 약 9만 제곱킬로미터 땅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인도는 라다크 지역이 포함된 카슈미르 악사이찬, 지금 카슈미르 악사이찬 이 지역은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38,000 세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중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로가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 2017년 당시 중국이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부탄, 인도, 중국 간 국경 분쟁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나서면서입니다. 시킴주 동편의 도카라에서 중국과 인도 군인들이 싸움을 벌였고 이는 73일간이나 이어졌습니다. 당시 국경 인근 지역에서 무기 사용이 금지됐던 터라 양국은 서로 돌을 던지면서 대치를 했죠. 그로부터 3년 후에 2020년 라다크 국경 지역에서 몽둥이를 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이 숨지기도 했고 이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금 중국 제품들이 인도에 좀 발붙이기가 힘든 상황도 이 때문입니다. 이후 양국 군대는 지난 9월 히말라야 산맥 서부 분쟁 지역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지만 인도 측은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은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된
인도, 미국 합동 군사훈련입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인도태평양으로 해서 완전히 중국이 태평양이나 인도양을 나오는 것을 감싸는 형식으로 지금 이곳을 하는 거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를 통해서 지금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같은 경우도 지금 고속전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상 무산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지금 중국의 팽창정책, 이것이 결국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된 것은 인도가 미국과 손잡고 한 합동 군사훈련입니다. 이 때문에 이전의 충돌보다 긴장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보고 있죠. 현재 미국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페트로달러를 해체시키기 위해 중동 국가들과 협력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인도군은 미국군과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인도 북부 아타라 칸트리주 아우리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우리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와 중국 실질적인 분쟁 지역인 경계선인 LSC에서 불과 100km, 약 95km라고 이야기하는데 100여 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근접한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합동군사훈련이 진행이 된 것이죠.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양국의 군사훈련이 중국과 인도 간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을 했고, 엘리자베스 존슨 인도 주재 미국 대사는 이에 대해서 중국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인도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20년 충돌 이후 중국을 인도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 전통적인 라이벌인 파키스탄과의 국경을 따라 배치됐던 6개 사단을 북부 라다크 지역으로 재배치하면서 파키스탄보다는 중국의 견제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루바 자이상카르 옵저버 연구재단 아메리카 전무이사는 인도 정부 내에서 중국의 군사력은 외교적 합의로만은 관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서류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는 중국을 믿을 수 없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의 국방비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의 국방비 지출은 2011년 496억 달러, 그런데 지난해인 2021년에는 766억 달러, 그래서 10년 새에 무려 50%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 기간 인도는 러시아와 영국을 제치고 세계 제3위의 국방비 지출 국가로 올라서게 된 것이죠. 특히 인도는 방산산업의 내재화를 위해서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9 자주포바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항공모함, 그리고 비행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인도에서 생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높은 러시아 무기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인도의 국방력의 거의 대부분의 무기들이 거의 대부분 러시아산이라는 거죠. 러시아산이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무기들이 뻥 스펙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뻥 스펙도 해소할 겸, 그리고 러시아 무기의 의존도도 해결할 겸, 항상 연초에 어떤 무기를 사려고 생각할 때 러시아를 한번 방문해요. 국방부 장관이. 인도의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할 정도로 인도와 러시아는 국방 측면으로는 되게 가까운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테자스 경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는 힌두스탄 항공과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만드는 러시아 인도 합작 브라모스와 같은 공공기업에 이어서 민간기업도 방산산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드 인 인디아 방산무기, 이것 때문입니다.
모디 총리는 지난 9월 인도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인 INS 비크란트호의 취역식에서 이 항공모함은 인도 고유의 잠재력의 상징이라고 지켜세우기도 했죠. 인도 최초 국산 항공모함인 비크란트의 경우 부품의 3분의 4는 인도 자체적으로 생산될 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트 무커지 싱가포르 라자르트람 국제학대학원 연구 교수는 인도 전기에서는 다른 강대국에 의존하는 것은 전략적 자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공비 확장의 노력에도 중국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게 될 정도의 국방력은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도 전체 병력은 146만 명, 그런데 중국과 같은 경우는 203만 명으로 병력 자체에서도 크게 처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군과 해군이라는 사실이죠. 항공기는 856대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2801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해군 함정 역시 45척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해군인 145척의 3분의 1 이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충분치도 않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미국에게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과 척을 지면서도 중국의 공군력과 지금 해군력에 뒤떨어진다. 그러면 누구라도 채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채워줄 사람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죠. 인도와 같은 경우는 국방 예산의 3분의 2 이상이 군인에 대한 급여로 사용되는 등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실정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는 지난 6월달에 35년 기간의 기존 모병제를 4년 단기 복무제로 개편하는 아그니패스 불의 길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지만 이것은 대규모 실업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한 반대 시위가 불려왔죠. 마노즈 조시 옵저버 리서치 재단의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을 경쟁 상대로 군사력을 키워왔고 이는 인도가 따라갈 수 없는 군사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국과 같은 경우는 팽창 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생각보다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대리전 향상으로 지금 보고 있고, 러시아의 기세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도는 반드시 끼어 들어가야 될 상황. 여기에 인도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러시아 원유를 사주는 역할과 그러면서 조절을 조금 해주는 역할과, 그래서 러시아가 인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또한 중국과 견제를 하면서 중국 견제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변해갈지 한번 우리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